모두 움직이지 마. 조종실로 가게 해주지 않으면 승객들이 다칠 거야. 비행이 시작되고 6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즈니스석에서 고성이 들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어요. 저는 전 영국 항공 수석 승무원이었던 에밀리 워커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런던 히드로 공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평범한 승무원이었죠.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5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런던에서 도쿄로 가는 BA 항공편에서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이었지만 15년 차 베테랑인 저에겐 일상적인 일이었죠. 비행이 시작되고 6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즈니스석에서 고성이 들렸어요. 한 남성 승객이 칼을 들고 객실 승무원을 위협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국제 테러 조직의 일원이었고 비행기를 납치해 특정 인질들을 구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조종실로 가게 해주지 않으면 승객들이 다칠 거야. 순간 객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렸고 일부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의 위기 대처 훈련을 떠올렸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3명의 한국인 승객들이었어요. 2 남성과 1 여성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중 1명은 전직 특전사 출신이었고 다른 1명은 경찰 특공대 출신이었죠. 여성분은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였고요. 납치범이 제 동료를 위협하며 조종실 쪽으로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승객들이 눈빛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더니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의사 선생님이 앞쪽에서 갑자기 실신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납치범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 찰나 특전사 출신 승객이 순식간에 납치범의 팔을 제압했고 경찰 특공대 출신이 칼을 제거했죠. 3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압 과정에서 납치범이 소지하고 있던 의심스러운 장치가 발견되었고 폭발물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비상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죠. 비상착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하겠습니다. 기장의 통보 후 우리는 15분 만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공항의 대응이었어요. 활주로에는 이미 특공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승객 대피부터 의심 물체 처리까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15년간의 승무원 생활 중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비상 착륙 후 저는 공항 발작으로 인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응급실에서 4-5시간을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여기선 15분 만에 진료가 시작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간호사분들은 매 시간 상태를 체크하며 따뜻한 미소로 위로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날 비행기에서 만났던 3분이 병원까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의사였던 김지원 씨는 제가 퇴원할 때까지 통역을 자청해 주었죠. 영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퇴원 후 회사에서 3주간의 휴가를 받았지만 저는 바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이 한국에 더 머물고 싶었거든요. 김지원 씨의 소개로 이태원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의 2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는 제가 겪은 일을 듣고는 저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매일 아침 직접 만드신 된장찌개를 끓여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영국식 예절에 익숙한 제가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문화가 낯설었거든요. 에밀리야, 이게 바로 정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남이어도 가족처럼 챙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단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특별했어요. 길을 물으면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 하고 식당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자연스러웠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한비 오는 날의 일이에요. 갑자기 쏟아진 비에 당황해서 편의점 앞에 서 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본인의 우산을 건네주시더니 다음에 누군가에게 갚아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퇴원 후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은 새벽 2시에 찾아왔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다 배가 고파 나갔는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고 거기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아가씨, 여기 계란이랑 김치도 서비스예요. 컵라면엔 이게 꼭 필요하죠. 편의점 아저씨의 친절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그날 새벽 편의점에서 만난 회사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수프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혹시 매운 게 걱정되면 이 치즈를 넣어보세요. 다음 날은 김지원 씨가 저를 남대문 시장에 데려갔어요. 영국의 마켓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죠. 수많은 상인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곳.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그 에너지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언니, 이리 와봐요. 우리 떡볶이 맛 좀 보고 가요. 아이고, 이쁜 아가씨가 왔네. 여기 만두 하나 서비스야. 상인들은 저를 보면 반갑게 맛보기를 권했고 흥정할 때마다 덤이라는 걸 주셨어요. 특히 한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일부러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시면서 한복값을 깎아주셨죠. 이쁜 아가씨가 우리나라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니 얼마나 고마워. 여기가 끈도 하나 서비스로 줄게. 주말에는 게스트하우스 친구의 제안으로 한강 피크닉을 갔어요. 처음 보는 치맥 문화에 놀랐죠.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먹는데 주변에 있던 대학생들이 저희를 보더니 음식을 나눠주겠다며 다가왔어요. 외국인 친구도 김치전 먹어봐야죠. 저희가 직접 만든 건데 한번 맛보세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결국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눴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개방적이고 친근한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의 일이에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가 알아차리시고는 달백숙을 끓여주셨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답니다. 에밀리야, 이게 우리나라 보양식이야. 먹고 나면 기운 날 거야. 할머니는 저를 친손녀처럼 걱정하시며 매일 다른 음식을 해주셨어요. 삼계탕, 미역국, 죽, 그리고 그때마다 음식에 담긴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미역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일에 꼭 먹는 음식이야. 너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다음 생일엔 내가 꼭 끓여줄게. 다른 친구는 저를 북촌한옥마을로 데려갔어요. 현대 도시 한가운데 있는 전통 가옥들이 신기했죠.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거닐며 전통차를 마시는 경험은 마치 타임슬립을 한 것 같았어요. 차 체험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도 선생님께서 차를 우리는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속에 담긴 철학이 놀라웠어요. 차 한 잔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차를 마시며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전통이죠. 김지원 씨와는 종로 골목길 탐방을 했어요. 좁은 골목마다 숨어있는 작은 가게들, 갤러리, 카페들. 특히 한 책방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영어로 된 책을 찾고 있었는데 주인장님이 건네주신 책이 바로 김치에 대한 것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말에는 템플스테이도 체험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특별한 평화를 느꼈죠. 마음을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스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주의 휴가가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납치 사건 이후의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특별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영국 항공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몰랐고 문화적 차이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게스트하우스 할머니는 집 근처 한국어학당을 소개해 주셨고 김지원 씨는 제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천공항공사의 외국인 서비스 매니저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15년간의 승무원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면접 준비를 도와준 김지원 씨 덕분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 속에 담긴 효율성과 열정을 이해하게 되었죠. 회식 문화도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동료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서비스 정신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세심한 배려와 신속한 대응.
저는 이런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인천공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엔진 고장으로 급히 착륙한 프랑스 항공편의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였을 때였죠. 저는 제 경험을 살려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의 대응은 완벽했어요. 승객들을 위한 라운지가 즉시 마련되었고 무료 호텔 숙박이 제공되었죠. 심지어 공항 내 문화체험관에서 한국 전통 공연까지 볼 수 있었어요. 승객들은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경유가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며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배려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가는 걸 느꼈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일상이 되어갔죠. 그러다 어느 날 지금 이 남편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운명적인 순간이었어요. 그와 진정으로 가까워진 건 제가 인천공항 외국인 서비스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어느 날 공항에서 일본 관광객의 실신 사고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남편이 출장을 위해 공항에 있었더라고요. 그는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네요. 여전히 위기 상황에 서지만요. 그의 농담에 저는 의아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비행기 납치 사고가 있던 날 우리를 구해준 특전사였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가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남편은 특전사를 그만두고 공항보안 컨설턴트로 전향해 일하고 있었고 앞으로 자주 마주칠 것 같다고 했죠. 우리의 첫 데이트는 꽤나 특별했어요. 그날도 공항에서 일이 있어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가 물었죠. 퇴근하고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그가 데려간 곳은 인천 월미도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저를 놀이기구에 태우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보이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당신도요.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꼈죠. 우리의 연애는 마치 한국 드라마 같았어요. 주말이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타워에 자물쇠를 걸러가고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데이트를 했죠. 특히 그가 저를 위해 영어로 된 한국 문화 설명서를 직접 만들어준 것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은 그가 제 부모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부모님을 위해 그는 한 달 동안 영어를 특훈했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Mr. and Mrs. Walker, I promise to take care of Emily for the rest of my life. 부모님은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셨죠. 특히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청첩장을 디자인할 때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고집했던 건 청첩장에 우리의 첫 만남이었던 비행기 사건을 넣는 거였죠. 우리 만남이 특별했던 만큼 청첩장도 특별했으면 해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을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접목했어요.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릴 때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딸이야. 친정엄마 생각날 때마다 나한테 와. 그리고 남편은 늘 제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날 비행기에서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납치범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요. 결혼식 때 있었던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할머니가 친가족처럼 오셔서 우시면서 축하해 주셨고 공항 동료들은 깜짝 이벤트로 제가 승무원 시절 좋아하던 팝송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불러주었죠. 영국에서 오신 부모님도 한국의 정서에 완전히 매료되셨답니다. 에밀리,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기쁘구나. 이제 알겠어. 왜 내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지금도 가끔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며 웃곤 해요. 위기의 순간에 만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되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을 때마다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향수병을 앓을 때면 영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위로해 주었죠. 특히 그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매일 저녁 한국어 스터디 시간을 가졌는데 실수할 때마다 한국어가 어려운 게 당연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라며 격려해 주었죠.
이제 우리는 작은 한옥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명절이면 함께 송편도 빚어요.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로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엔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에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도 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성장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웃어넘깁니다. 직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살려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공항공사 전체 표준 매뉴얼로 채택되었죠. 특히 다문화적 관점을 반영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공모로 작년에는 한국에 영향력 있는 외국인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성격이에요. 예전에 저는 모든 것을 개인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죠.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빠른 배달 문화나 카카오톡 답장 속도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보다는 한국에서 찾은 행복이 훨씬 더 커요. 특히 한국의 계절 변화는 제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봄에는 한강공원에서 벚꽃을 보며 치맥을 즐기고 여름에는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나죠. 가을이면 설악산의 단풍을 보러 가고 겨울에는 남편과 스키장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결혼 후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이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어요. 특히 첫 명절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명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행사인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배우려고 하다니.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어머니께 하나하나 배워가며 송편 빚는 법, 전 부치는 법, 잡채 무치는 법을 익혔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어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음식 하나하나에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담는 거야. 그래서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해. 명절 아침,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은 영국인인 제 부모님께 사진으로 보내드렸더니 너무 감동하셨답니다. 조상님께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가족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든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댁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듣는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공경과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일상에서도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김장 문화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께서 김장하러 와야 해라고 하셨을 때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 모인 시어머니의 친구분들과 이웃들, 수백 포기의 배추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김치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이건 옆집 혼자 사는 할머니 드릴 거고, 이건 아픈 청년 혼자 사는 집에 줄 거야. 이웃과 나누는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육아 문화의 차이도 컸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미역부터 사두셨어요. 우리나라는 출산 후 3주간 미역국을 먹어. 산모한테 꼭 필요한 거야.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출산 후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으며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따뜻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우리라는 개념도 결혼 후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결혼해도 각자의 생활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죠. 우리 남편, 우리 집, 우리 아기. 처음엔 어색했던 이 표현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족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책임감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빨래 널기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옷은 반드시 안쪽에 널어야 한다고 하셨죠. 바깥 사람 옷은 바깥에 널면 안 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래왔어. 이런 작은 예절들이 모여 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를 만들어간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사 문화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요. 조상님을 기억하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을 나누는 시간. 영국에는 없는 이런 문화가 가족의 유대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는 걸 느낍니다. 남편의 회식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처음엔 왜 이렇게 자주 회식을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닌 동료들과의 유대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옛 동료들은 이제 저를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2명의 전 동료가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해요. 저는 그들에게 조언해주면서
제가 받았던 도움을 나눠주고 있답니다. 어때요?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이젠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답니다. 우연히 가져다준 운명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행복해요. 오늘은 영국 승무원이었던 에밀리 워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감통튜브의 지수였습니다.